기다리던 첫 번째 무역 협상 소식이 발표되자 뉴욕 증시는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은 장중 상승폭을 더욱 키워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시장은 고점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마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영미 합의가 주요 원칙만 담은 일종의 기본 합의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을 내비치고 또 국채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62%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8%, 1.07%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초록불을 켰습니다. 애플과 알파벳은 오늘 1%가량 올랐고요. 또 알파벳은 전날 7% 급락한 뒤 2%가량 반등했습니다. 어제 애플의 서비스 부문 총괄이 결국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AI에 대체될 것이라고 토로하면서 알파벳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파벳이 반박 성명을 내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오늘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이 다른 국가들의 선례가 될 텐데 이 협정에 미국이 영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관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 자동차 업계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도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브로드컴이 1.45% 상승했습니다. 오늘 나온 시장 이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일단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을 불어넣은 것은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였습니다. 비록 기본 관세 10%는 철회되지 않았지만 일부 품목별 관세는 면제됐는데요.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최대 27.5% 관세를 10만 대에 한해서 10%로 낮추기로 했고요.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또 영국 롤스로이스와 항공기 엔진 관련 부품 관세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품목 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전한 적이 있지만 이번 협상은 품목별 관세가 인하를 넘어서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가 앞으로 나올 여러 협상 결과 중 가장 유리한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협상의 틀이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장중에는 미중 간 협상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열릴 미중 무역 회담에 앞서서 그는 지금은 더 올릴 데도 없다면서 이미 145%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양국이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가 나올지 예의주시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으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잉글랜드 은행의 매파정의 금리 인하 이후 영국 금리가 상승하고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수요가 다소 약하게 나오면서 국채 시장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2년물 금리는 0.08%포인트, 10년물 금리는 0.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는 매수세가 크게 몰렸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후 한때 7만 4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재돌파했는데요. 오늘 업비트에서 원화 기준으로는 1억 4,3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대신 안전자산인 금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했습니다. 오늘 금선물은 2% 넘게 빠지면서 다시 온스당 3,3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최근 급락한 이후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여러 나라와 무역 협상에 나설 경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다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3.17%, 2.99% 오르면서 배럴당 59달러, 62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도 보면 어제 FOMC 이후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가운데 오늘 나온 데이터들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고요.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지난주에 급등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봄방학과 부활절을 맞아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주 나오는 지표에 일희일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까지 나온 여러 고용시장 데이터들을 종합해봤을 때 아직 노동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1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같은 기간 비농업 부문 단위 노동 비용은 122.2로 전분기 대비 5.7%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단위 노동 비용은 임금 상승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는 점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럽 증시는 미국과 영국이 상호관세 발표 후 첫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이번 무역 합의를 기점으로 다른 국가와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다만 협상 당사국인 영국만 오늘 잉글랜드 은행이 금리 결정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이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영국 푸시 지수는 0.32% 내렸고요.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각각 1.02%, 0.8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